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마스와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렇죠.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이 이제 41일째가 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좀 정리부터 지금 해주실까요? 상황은 사실은 뭐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압도적인 패배죠. 네. 하마스가 선제 공격을 한 다음에 뭐 일방적으로 막고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굳이 불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1일째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네. 이게 얼마큼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동력이 얼마나 갈지. 왜냐하면 지금 세계 여론이 들끓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너무 심하다. 네. 하마스가 선제 공격이 나쁘긴 하지만 그거를 지금 뭐 한두 배도 아니고 10배, 20배를 하고 있으니 그렇죠. 네. 이게 말이 되느냐. 특히 뭐 지금 그 민간인 죽은 사람들 수만은 지금 11,000명이 넘어가거든요. 11,000명 넘어가죠. 거기 아이들이 5,000명이 넘어갑니다. 더더군다나 유엔 그 난민 구호 기구가 생긴 이래로 유엔 기구 중에서 이렇게 많이 죽은 적이 없어요. 101명이 죽었어요. 네. 그래서 유엔이 조기를 달았어요. 아주 심각한 상태죠. 그리고 의료진들도 많이 죽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지금 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한 이 전쟁의 3단계 중에 2단계를 하고 있고 그게 지상전인데 그 전에 계속적으로 폭격을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죠. 그럼 이스라엘은 하루빨리 좀 빨리 끝내야 여론의 부담을 좀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빨리 끝날 거라고 보십니까? 끝날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끝나야 돼요. 이스라엘도 미국의 인내심이 지금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어지간하면은 이스라엘한테 그냥 봐주겠는데 너무 여론이 안 좋거든요. 너무 여론이 안 좋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놀란 거는 미국에서 그 제너레이션 Z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또 Z를 줌머라고 그러더라고요. 줌으로 수업 받던 세대. 이 젊은 세대들. 이 세대들이 이런 참혹 환경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반전 데모가 많이 나오고 제가 더 놀라운 거는 뭐 아랍 친구들이라면 데모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주이시 아메리칸들이 유대 젊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쉽게 말하면 Z세대와 소위 말해서 한국에 하면은 그 라떼 세대와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세대 갈등으로. 전쟁을 보는 눈이 달라요.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려하고 있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뭘까요? 그 반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80%가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휴전하라고 그러고 공화당도 50%가 넘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쟁을 빨리 휴전하는 게 맞는데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외무장관도 그렇고요. 전 총리였던 에후드 바락 총리도 그렇고 우리가 미국 명령을 들을 수는 없지만 미국 말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 입장이고 미국에서는 2, 3주 안에 빨리 끝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끝나지 않을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그러면 실제로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최종 합의가 되면서 끝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떤 마무리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보시나요? 그 마무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실은 언론 보도가 좀 이게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서 좀 우리 가려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그 많은 걸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굉장히 지능적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하고 있고 막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스라엘이 쉽게 하마스를 제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고민인 것 같아요. 거기 뭐 땅굴이 수천 킬로미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나요? 그 사실 그 시파병원이라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가 헤드쿼터라고 들어갔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굴이 다 막혀 있다고 그랬어요. 시멘트로 다 이미 자기가 들어갔을 때 막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헤드쿼터를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려면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야 된다는데 남쪽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좀 치열한 더 싸움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양쪽에 피해가 많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전 얘기가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엔드 게임이니까 이걸 끝내려면 적어도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아마 바라는 거는 이 가자 총사령관
그리고 이번 작전을 뒤에서 했던 이 2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 이 2명의 인물들을 끝내고 싶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뭐 생포를 하던가 죽이거나 그렇게 해야지 나름 아주 우아하게 전쟁을 이 정도에서 끝내겠다 나올 텐데 그런 장가가 없으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장수의 이제 생명을 네. 거뒀다든지 이 네. 정도는 네. 되어야 이제 명분이 있을 텐데 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예, 지금까지는 성과가 크게 없는 상황이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와 함께 계속 우려가 더 커지는 것은 그 주변에 이란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이제 세계적으로 유가나 이런 경제도 미치는 영향이 많은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은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확전을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란은 많은 사람들이 이란이 개입할 거냐 안 할 거냐고 하고 있는데 이란 개입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개입하면은요. 이란은 이건 이스라엘 수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이스라엘은 이란이 들어오길 바라요. 이란이 들어와야 전쟁이 길어지죠. 전쟁이 커지고. 예. 그러면 이스라엘 그 틈에 이란을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짓 안 하죠. 본인이 원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원하는 게임에서 했으면 좋은데 원하는 게임이 아니라 말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의 아마 생각하는 수 중에 하나는 이왕 이번 댕김에 헤즈볼라하고 한판 붙고 헤즈볼라하고 붙으면서 이란을 끌고 들어오게 되면 이란과 미국의 싸움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스라엘도 이 기회에 이란을 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이 그걸 모를까요? 안 들어가죠. 예. 조금 그 헤즈볼라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헤즈볼라가 레바논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네. 무장 정파라고 보면 될까요? 시작은 82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 조국을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조직으로 시작됐어요. 저항 세력에서 시작을. 그렇죠. 그게 이제 만든 세력이 이란의 도움을 만듭니다. 그 헤즈볼라라는 이름은 이제 그 무슬림들이 경전 코란에서 나온 말이고요. 5장 56절에 9절에서 따서 당시에 이 이란의 혁명 지도자인 호메이니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헤즈볼라는. 근데 헤즈볼라는 저항 세력으로 시작했고, 근데 지금은 저항 세력일 뿐만 아니라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정당이라고요? 네, 우리식으로 하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그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잘 이해가 되네요. 네, 그 금방 되시죠? 네. 근데 이게 정당이 만들기 전에 먼저 무장 세력으로 있었고 거기가 정당을 만들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마스도 그 군사 조직이 있고 정치 조직이 있는 것처럼 헤즈볼라도 군사 조직이 있고 정치 조직이 있어요. 그 정치 조직에서 지금 레바논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장관도 배출했고. 그래요? 네, 그럼요.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정치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무장 단체가 아니라 일종의 어떤 메이저 정치 세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당이 됐으니까. 예. 하마스도 똑같이 정당이 됐습니다. 네네. 그 74석 중, 그러니까 그 2006년 선거에서 팔레스타인의 132석 중에 74석을 차지한 대정당이에요. 하마스가. 그렇군요. 네, 근데 국제사회가 얘네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승리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제재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집권을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 싸워서 2007년부터는 가자만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 헤즈볼라의 개입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던데 헤즈볼라의 전투력은 얼마나 강한 수준입니까? 이스라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군력이 없어요. 네네. 네, 공군력이 없어요. 공군력은 없지만 그래도 전투력은 막강한. 전투력은 하마스의 10배는 되죠. 네. 하마스의 10배는 되고 그다음에 헤즈볼라도 지하 작전에 굉장히 능해요. 그래서 2006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들어갔다가 결국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전쟁을 두고 뭐 결국에는 못 이기고 나왔으니까 헤즈볼라가 이긴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의 최초의 무패 신화가 깨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게릴라 작전에 능하고요. 그다음에 무기도 상당히 증강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 숫자를 잘 몰랐는데 우연찮게 하산 나스랄라가 실험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10만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한 3만에서 4만 되지 않겠느냐. 그 누구도 그 수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훈련 잘 돼 있고 레바논 정규군보다 더 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실전 경험도 많다면서요? 더 많죠. 레바논 정규군은 종이 호랑이죠. 헤즈볼라에 비하면. 그런데 이제 헤즈볼라가 전쟁에 함부로 뛰어들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전쟁을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쟁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때릴 거거든요. 예. 그러면 레바논 전체가 전장이 돼요. 네. 그러면 헤즈볼라가 정당이지만 다른 정당들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헤즈볼라를 좋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야, 니네 때문에 우리 레바논 전쟁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헤즈볼라가 압도적으로 뭐 레바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헤즈볼라도 굳이 뛰들어갈 필요는 없죠. 그럼 지금 분위기는 가자가 그냥 고립된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만 가고 있는. 아니요, 헤즈볼라 위쪽에서 싸우고 있긴 해요. 아, 그런가요? 예, 그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러죠. 서로 뭐 얘기가 많은데 헤즈볼라가 60명 죽고 뭐 이스라엘이 한 17명 죽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다른 제가 보고를 보면은 또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게 죽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 모든 게 그래요? 지금 모든 게 불분명합니다. 네. 그 위성으로도 안 보이나요? 예? 위성으로도 그게 안 보이나요? 그 보도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그러니까 있나요? 보도를 잘 안 하죠. 아, 예. 네. 지금 현재 지금 사실은 언론 환경이 네. 전 세계 언론 환경이 자유로운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통제된 정보만 나와요. 아, 그래서 네. 우리가 서양 정보만 언론에 지금 우리가 기대서는 판을 잘 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양 세력 아닌 서양 언론 아닌 쪽을 좀 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럼 맞춰보면은 답이 나올 때가 있고요. 또 두 개가 틀릴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게 맞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무튼 좀 양쪽은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럼 지금 가자 지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위에서도 일어나고는 있는데. 네, 있어요. 근데 가자보다는 이제 심하지가 않으니까 보도가 덜 되는 거고. 네. 그럼 지금 이거 SNS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거기 SNS가 지나치게 그 하마스에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는 거는 안 좋으니까 자꾸 통제가 되다 보니까 언론 환경이 솔직히 뭐 하마스 편이다 뭐다 이런 얘기만 나오지 정확하게 보도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이 무슨 발표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에서 이 아주 능한 사람들이 네. 이 뭐 주장의 잘못된 점만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게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 네. 그럼 지금 실제 교수님께서 여러 정보들를 보시고 판단하시기에 현재 전세는 어떤 상황이라고 근데 그것도 보시나요? 사실은 제가 받는 정보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근데 확실히 이스라엘이 압도적이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처음에는 지상전을 막 들어가려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실패한 것도 사실 보도 잘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실패를 한 건가요? 뭐 주저한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그런가요?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쪽으로는 보도가 안 됐는데 하마스 쪽이라든지 뭐 이란 쪽에서는 보도가 된 게 이스라엘과 미국이 들어가서 실패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두 번째 들어갈 때부터는 작전을 바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끝나보면 정리가 되겠죠. 네, 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하마스가 준비가 잘 돼 있다. 생각보다 준비가 잘 돼 있다. 생각보다 네. 탄탄한 조직이더라. 탄탄한 조직보다도 뭔가 준비를 많이 했다. 예. 뭐 이스라엘 탱크만 한 19대가 날아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러면 하마스가 지금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뭐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을 비난하는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엄청나잖아요. 아, 그럼요. 실제 많은 그 변화가 있었나요? 최근 수년간요? 사실은요. 중동은 제크 설리반 미국의 안보보좌관이 네네. 20년 내 가장 평화롭다고 그랬어요. 중동이.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마스가 이렇게 공격할 거를 미국도 놓쳤고 이스라엘도 다 놓쳤어요. 뭐 모사드도 몰랐다고 뭐 그렇게 나오던데고요. 네. 예. 그러니까 하마스가 엄청나게 작전을 성공한 거죠. 예. 그리고 미국도 놀랬고요. 예. 네. 그리고 미국이 이번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어차피 중동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 편이라는 건 삼척 통제도 다 알아요. 네. 그런데 적어도 좀 중재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던 민심들이 있는데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동 순방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와서 국무장관인데 자기가 중재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네. 굉장히 큰 실수였어요. 여기서 일단 한번 아랍 민심이 완전히 차갑게 돌아섰고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에 가가지고 가자 폭격을 엄청나게 하고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방어 자위권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돌아섰어요. 그래서 미국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완전히 민심에 불을 질러놨고, 그러니까
국무장관이 먼저 와서 좀 다독여 놓은 다음에 바이든이 선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미 불을 질러놓고 온 상태에서 바이든이 왔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 지금 팔레스타인이 전장이 됐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를 많이 보다 네. 보니까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그런 건가 지금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가자는 지금 전쟁 지역이고요. 네. 또 하나의 지역은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요르단강 서안입니다. 네. 요르단강이 흐르는 서쪽에 있는 땅을 요르단강 서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나오는 보도가 이스라엘 정착촌의 주민들이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굉장히 학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총을 사고 있거든요. 예. 총을 사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불순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금 웨스트뱅크도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현재. 아, 그렇군요. 그 이스라엘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 여론은 뭐 압도적으로 뭐 하마스한테서 당했으니까 보복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죠. 근데 또 동시에 아주 소수지만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특히 이제 그 지상전 들어간 걸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은 인질로 잡혀간 가족들. 아, 네. 네, 그 사람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네. 석방된 경우가 없나요? 몇 명 풀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압도적인 다수가 지금 잡혀 있으니까요. 예, 그런 반대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는 지금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현재로서는 일단 당했다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인정사정 봐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이제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지금 나오는 게 벌써 야당 지도자에서 네타냐후 내려와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하마스에 대한 분노도 크지만 이 초동 대처를 잘못한 네타냐후 정부에 대한 분노도 굉장히 크죠. 다만 지금 그 분노는 싸우는 중이니까 지금 조금 참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하마스의 그런 공격을 허용한 잘못도 있지 않느냐라는 네. 이제 책임 추궁이 나중에 그렇지만 있을 것이다. 하마스의 공격이 왔는데 우리가 뭐 휴전을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는 났죠. 그런 목소리 낼 수는 없는 네. 분위기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자 지구만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 서안 지역이라는 곳도 있잖아요. 네. 지금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서안 지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부터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서안 지역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착촌 주민들이 많이 있고 네네. 사실 다 불법 정착촌이거든요. 네네. 원래 그 서안이든 가자든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우리 이 언론에서는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이게 점령지입니다. 정확하게 점령지예요. 예. 그 1967년 6월 5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얻은 땅이 가자와 웨스트뱅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어 언론에서는 다 occupied territories라고 그래요. occupied territories라고 그러는데 네, 점령. 우리는 이게 그 신문에 글자가 많아지니까 점령지란 말을 안 쓰죠. 예. 네, 서안 지역의 그 불법 정착촌입니다. 그거는 네. 왜냐면 침략 전쟁으로 얻은 땅은 불법이거든요.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다가 그 정착촌을 세운 건 국제법 위반이에요. 근데 여기를 계속 정착촌을 세웠고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금 현재 특히 이번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핍박을 하고 있다. 핍박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웨스트뱅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도 많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 교수님 이제 해설을 좀 여러 번 들었었는데 만약에 이번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조금 더 길어져서 하마스를 어떻게든 축출을 해냈다라고 하더라도 하마스 같은 조직은 계속해서 생겨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자를 다 없앤다고 공산주의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네. 상황이 그런 공산주의가 나오지 않게 사회 분위기가 되지 안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하마스가 다 죽인다 하더라도 하마스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네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다면,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나서서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스라엘과 얘기를 해서 두 나라로 만들던가 아니면은 도저히 두 나라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 한 나라로 만들어서 같이 사는 방법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민 보냅니까? 이민 가겠습니까? 안 갈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나오는 얘기가 캐나다나 미국 이쪽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마스를 죽이는 거를 죽이고 싶겠죠. 지금 너무나 화가 나니까. 그런데 네. 문제는
다 죽일 수 없을 뿐더러 이런 상황이 되면 계속적으로 이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랍 민심이라든지 무슬림 민심은 그거예요. 그래 하마스 잘못했다. 민간인 죽인 거 잘못했다. 그런데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네. 근데 하마스가 그리고 이게 그냥 사람 죽인 거 아니지 않느냐. 독립운동하는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예. 근데 독립운동 나라가 있으면 독립운동이나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IS나 알카에다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걸 알카에다나 IS라고 동치시키고 싶은데 아랍 민심은 그게 가치가 안 돼요. 그게 네네네. 같은 사람으로 보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프레임 전환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 저는 더 걱정되는 거는 이 모든 문제들이 저는 이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저는 유럽이나 미주 이런 데서 테러로 등장할 것 같아요. 네. 네,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네.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이거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전 무슬림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저 지금 잠깐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유럽의 이런 테러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상상이 되면서 좀 약간 소름이 저 그런 거 돋네요.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그 유럽의 테러가 언제부터 올라간 줄 아세요? 2003년에 사담 후세인이 무너진 다음에 네. 미군 병사들이 이라크 사람들을 학대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사진이 많이 나갔잖아요. 예. 그때부터 자생적으로 이민 2세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모국은 아랍인데 본인들은 잘 하지도 못하는 네네네. 완벽하게 프랑스 사람이고 완벽하게 독일 사람이고 완벽하게 벨기에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다 극단주의에 다 가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뭐 외로운 늑대가 됐다든지. 그래. 근데 네. 지금 팔레스타인은 더 심각해요. 아. 포탄 떨어지는 거 보세요. 예.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분노가 없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진짜 걱정이에요. 그 뉴스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전쟁이 나도 병원을 공격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이제 최대 병원을 공격했고 이제 그게 루머기는 하지만 그 병원에 하마스의 기지가 있다. 그래서 공격을 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미국이 줬다. 근데 미국은 우리가 준 거 그런 정보를 준 적이 없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하마스가 그 병원 밑에서 기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얘기로는 2005년에 이스라엘이 점령을 끝냈거든요. 네. 점령을 끝내기 전에 이스라엘에서도 지하 시설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예,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 그 병원에 갔는데 콘크리트로 다 막혀 있었어. 땅굴 같은 거는 뭐 연결돼 있지 않았다고 그랬고, 그리고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일했었던 노르웨이의 그 의사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가 있었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자기가. 예. 그런데 16년을 자기가 있었는데 예.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스라엘은 2008년인가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서 먹고 자고 했는데도 본 게 없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은 한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 왜 아시파 병원을 그렇게 노렸느냐? 네네. 이 주변 사람들이요, 빵이나 물이 없으면 병원 주변에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 안전 지역이니까. 예. 네. 그리고 여기가 구호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만약에 병원을 없애잖아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 주변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빵이나 물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예. 네. 그러면 피난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병원을 정리를 하면 주변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민간인들이 떠나갈 것이기 떠나가기 때문에. 때문에. 예. 그렇군요. 근데 조금 전에 그 테러의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 짧게라도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이슬람교에 대해서 뭐 테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사실 시아파, 수니파 이런 식의 성격이 다른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짧게라도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이슬람과 뭐 테러요? 주로 뭐 테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다수의 이슬람 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극단주의자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극단주의가 표출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되는 게 그 외부 세력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슬림 형제단이 하마스의 뿌리가 되는 게 무슬림 형제단인데 무슬림 예. 형제는 1928년에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 이집트에서 이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영국 세력을 축출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영국 세력의
같이 힘을 합치는 당시에 이집트 정부에 대한 공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근본주의자들이 그러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네네. 누군가가 자기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종교를 더 열심히 믿기 위해서 근본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렇게 살려면은, 그러니까 내가 무슬림으로서 무슬림답게 올바르게 살려면 그러한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공간이 무슬림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슬림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정부와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외부 세력과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 종교에서 보기 힘든 투쟁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모든 문제의 사실은 그 뿌리 중에 하나가 현재로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군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로서 이스라엘을 끝내려고 그러는데 평화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싸워서라도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그게 또 민간인들한테 먹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럼 이걸 국제사회에서 결국에는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까 잠깐 하셨는데 어떻게 될까요? 국제사회에서 지금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나요? 하마스가 이번에 이 싸움을 하면서 사실은 국제사회가 참 이렇게 싸움한 다음에 이런 걸로 이제서야 깨달으면 안 되는데,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회담은 못 낼 겁니다만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국가를 만들어주자. 자, 그냥 국가를 만들면 그러면 국경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랬고, 1967년 6월 4일 그 국경으로 가자. 그러니까 6월 5일 날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으니까 6월 4일 국경으로 가서 그 국경대로 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었고, 그때는 아무도 관심 안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다 그 안을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는 결국에는 저는 이거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봐요. 예, 미국이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뭐 해야 되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이긴 한데 말로는 다 그렇게 하지만 그거를 역동적으로 추진해서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바쳐서 할 나라가 있겠느냐. 심지어는 이건 아랍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랍 국가들도 계속 그 얘기하거든요. 예.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말만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팔레스타인 문제는 끝난 문제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자, 이제 저희도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현명한 길이냐. 네, 우리 현명한 길은요. 네. 저는 현명한 길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공동성명 발표했잖아요. 그대로만. 예. 그게 답이에요. 네네네. 예,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계속하고, 우리가 갑자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계속 해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지원을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하마스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그러니까 굳이 더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같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인간 대 인간으로, 이건 정치적인 목적 다 떠나서요. 또 이렇게 말하면은요, 저 사람은 또 팔레스타인 편이냐 하마스 편이냐 이런 얘기 나와요. 요즘 말하기가 무서워요. 이게 전해주기만 해도 조금 하마스한테 뭐 유리한 것 같으면은 하마스 장학생이냐 이런 말 나와가지고 제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인간 대 인간, 모든 정치적 계산을 다 떠나서. 아이들 보면은, 저도 아이를 키웠던 아빠로서 아이를 보면 슬프잖아요. 그 인간적인, 그거는 팔레스타인 아이든 그게 이스라엘 아이든 그런 면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거. 그게 당연하기도 하고 현명한 길이기도 하다. 현명한 길이고요. 네. 그게 아랍 민심이 한국이 그걸 잘한다는 거 알고 있고. 그렇다면 한국도 지금 미국과 친한 나라니까 나중에 뭐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그런 그렇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도주의적 대응을 하는 것이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단체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기자를 잡혔을 때 그냥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인식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하면 속보이죠. 근데 우리 꾸준히 해왔습니다. 꾸준히 해왔으니까 더 열심히 그 부분을
세상에 모르지만은 더 우리가 알려주고 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죠. 예,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누가 그걸 욕하겠습니까? 인도적 지원한다는데 그렇죠. 예.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중인데 거기서도 지금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겠죠. 그러겠죠. 예. 예. 근데 아마 굳이 이 얘기를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우리 좀 다른 현안들이 더 크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볼 수는 있으니까 그럴 때 인도적 지원. 네,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그러니까 그 무함마드 빈 살만이 네. 왕세자가 예, 예. 하마스가 좋아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그랬을까요? 하마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마스 좋아하는 아랍 국가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마스가 싫어라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민심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예, 민심은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서 싸우는 건 하마스 아니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잃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네. 예. 근데 자기들에서 싸우는 날은 아무도 없어요. 다 말들은 많이 하는데 아랍 형제들이고 뭐 말을 많이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지금 사실은 누가 제일 욕먹는 줄 아세요? 아랍 국가들이 제일 욕먹습니다. 뭐 하냐? 네.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 비판만 하고 도와주지 않느냐? 사우디아라비아한테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말만 하고 왜 안 들어오느냐? 튀르키예도 그렇고 다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민감하다는 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우디아라비아도 국민들이 이 얘기를 알아야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지금 국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 정부가 뭐를 해야 될지 어떤 해결책일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여기서 왈가왈부하지 말아주기를. 예, 그 정도로 민감한 상황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2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민감한 이야기인 만큼 또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이제 교수님께 자세하게 속사정까지 들어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인도주의적인 그런 이제 대응이 현명한 선택인 것 같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교수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럽연합연구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